(8월 14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간밤에는 PPI 물가지수를 확인하고 3대 지수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 챙겨주셨죠? 네, 아무래도 간밤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러한 상승세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네, 3대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PPI 물가지수 둔화세를 나타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장중 내내 탄력도를 잘 지키면서 확대해 나가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4%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17,200포인트 선 부근까지 다시금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빅스 지수가 진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1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 폭락장 이후 7일 내내 20선 위에서 거래됐던 빅스가 종가 기준으로 오늘 처음으로 8월 1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20선을 밑돈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18.12선 가리키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의 공포감이 이제는 좀 진정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PPI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보다 과감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가 있는 날이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내려갈 거다라는 확률이 70%대까지 솟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빅컷을 한다는 가정하에 25bp씩 두 차례 더, 그러니까 25bp씩 총 4차례의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확률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가능성 있게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인지 이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PPI 발표 직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4.3bp가량 하락하면서 4% 아래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합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붉은색이 아니죠. 초록색을 띠고 있기는 한데 에너지 섹터 많이 하락불을 켰고요. 커뮤니케이션, 시클리컬, 그리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 섹터 내에서도 특히나 반도체 테마에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엔비디아가 6.5%의 급등세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 115달러 선까지 되돌려놨습니다. 사실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투심에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중국의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 칩에 필적할 만한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했고 이것을 오는 10월에 출하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월가에서는 개발까지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일지 그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고요.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려울 거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만약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중국 내 점유율이 많이 훼손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속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술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 구글의 주가가 1.2%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간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듀의 본사에서 구글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신 스마트폰 픽셀 9 시리즈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탑재되게 될 음성 AI 서비스, 이 신기능들을 공개했는데요.
있는데요. 주머니 속에 있어도 손을 쓰지 않아도 이용자와 대화가 가능한 그런 AI 비서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통상 새로운 스마트폰을 10월에 공개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2달이나 앞당겼죠. 애플보다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앞서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쳐 준 겁니다. 주가는 1.15%의 상승 반응을 나타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빛났던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무려 24.5%까지 이 장중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CEO 교체 소식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에서 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현재 이 16개월간 CEO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락스만 나라시만이라는 인물인데 창업주인 하월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떠나면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스타벅스의 사업이 침체되고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는 거세어지면서 주가가 22%나 하락 곡선을 그려왔고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36%나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스타벅스가 그동안 아주 부진한 흐름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CEO 브라이언 리코를 들려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 치폴레를 경영해왔던 인물입니다. 재임 기간에 이익이 7배나 뛰어 올랐고 주가는 800%나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런 스타 CEO를 인바이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오늘 월가 IB 세 가운데가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시켜줬고요. 그리고 창업주인 하워드 슐츠 역시도 이 브라이언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나는 리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주주들로부터 경영 개선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던 스타벅스인데 이번 턴어라운드 전략이 통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발표 이후에 스타벅스와 치폴레의 주가 희비는 아주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단숨에 24.5%나 급등하면서 95.9달러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던 반면에 치폴레의 주가는 7.5%의 급락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최근 7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을 오늘 나타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홈디포입니다. 각종 주택 건설 혹은 인테리어 자재들을 취급하는 대형 할인점이 되겠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실적 결과가 믹스가 나왔죠. 매출액은 비트, 하지만 EPS가 미스로 나왔습니다. 지금 특히 실망을 했던 요인이 수요가 좀 부진하게 나오자 연간 동일 매장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보다 더 낮게 잡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프리마켓에서는 4%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갑작스럽게 유턴 곡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결국에는 1.2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죠. 그 이유가 됐던 이유는 PPI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를 연준이 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살아났고 여기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다시 화랑세를 띠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구매하면 주택 어떤 자재들, 인테리어 자재들 역시 수요가 올라오게 되겠죠.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델 테크놀로지스도 볼 텐데요. 오늘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도에서 중립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5% 가까운 급등세, 이제 100달러 선을 돌파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홈앤푸드입니다. 시티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소매 판매 개선 그리고 마진 확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미디어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년 만에 자신의 X 계정에 어제 포스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트루스 소셜이 아니라 X의 트럼프가 돌아왔다라는 데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오늘 2%대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최근 3개월간의 추이를 보자면 50% 넘는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간밤 전해졌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봅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공개가 된 생산자 물가지수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시장은 0.2% 상승을 예상했는데 전월 대비 0.1% 상승한 수준입니다. 1년 전보다 2.2% 상승했으나 시장의 예상치인 2.3% 상승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이 근원 PPI 전월 대비 0.3% 상승폭을 만들어내며 전년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예상치 소폭 상회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며 미국 중앙은행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하회한 PPI의 의미는요,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의 가격 변동폭이 이 소비자에게 과하는 부담이 좀 적어졌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의 부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작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우려감이 덜어진 증시는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서 지금 가장 이 경기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리에 대한 연관성일 텐데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켓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 100%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ING에서 살펴보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금 9월 이후에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이후에 11월,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50%가량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금리 인하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내려둬도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PPI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 우려를 조금 내려둬도 된다라고 안도를 시켜준 상황인데 이렇게 PPI는 이제 내일 발표가 될 CPI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 지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흐름은 일치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정도가 조금 다른 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살펴보면 이 PPI의 가격 변동폭이 CPI에는 2, 3개월 후에 적용이 되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그 변동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 CPI가 어떻게 공개가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얼마나 큰 변동폭, 얼마나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지는 내일 시장에서 공개된 이후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계 지표를 확인을 해보는 데 있어서 경기 침체의 여부, 이 소매 판매 지표뿐만 아니라 이 소비재들의 실적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 또 공개가 된 실적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주택용품 판매업체인 홈디포가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423달러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계약 공급업체인 SRS 디스트리뷰션의 인수가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홈디포는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지출을 결정하고 있다며 연간 가이던스는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나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는데 동일 매장 매출 전망치로는 3%에서 4%대로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며 존전 전망 대비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필수 소비재, 이 실적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렸는데 홈디포의 실적이 호실적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체크해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이 PPI가 공개된 이후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꼽힐 것이다 라고 꼽히면서 이 실적 측면, 호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이 매출 상향치는 SRS 디스트리뷰션의 인수의 덕이다. 그 해당 부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되었다라는 추가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
우려사항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올려잡은 데에는 주택 소유주들의 긴장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높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이 개인들이 집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을 하는 추세가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다음 분기에서 매출로 반영될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잡힐 가능성이 많지만 당장은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소비재에 가득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재를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도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을 확인을 해볼 때 이렇게 경기 위축 측면에 들어섰을 때 이 소비재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이 됐었죠. 특히나 지난번에 이 월마트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을 때 이 지표가 3.3%가량이나 흔들리는 경향이 확인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 이 실적을 다 완전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공개가 될 경기 소비재들의 실적까지 파악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내려둬야 할까라는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거대 소비재 기업들이 매출 측면에서 조금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도날드도 애플도 코카콜라도 매출이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더 집중되었던 키포인트는 중국 시장의 침체 여부였습니다. 중국 시장이 침체되자 지금 매출, 특히나 글로벌 시장 안에서 매출이 1%가량 줄어드는 맥도날드의 흐름도 확인이 된 만큼 이러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경기 침체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긴장감으로 보여집니다. 간밤에 공개가 된 판매 지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려감은 조금 낮아졌다라고 안도는 했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 긴장은 온전히 내려둘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이제 내일 공개가 될 CPI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상황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엔비디아가 어제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간밤 시장 안에서도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간밤에는 화웨이가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AI 칩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에 대적할 만한 새로운 AI 칩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웨이의 최신 프로세서인 어센드 910C와 관련해서 테스트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해당 제품의 성능이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H100 칩에 비견될 만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화웨이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칩의 판도가 또 바뀔 수 있을지 화웨이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공개가 된 어센드 910C 이르면 오는 10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H100이 지금 어떻게 판도가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에 따르면 이 화웨이의 AI 칩 주문량이 7만 개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규모는 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칩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화웨이의 새로운 움직임이 이 중국 시장,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안에서 AI 칩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좀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이 화웨이의 해당 내용을 확인 요청했을 때 아직 확실한 내용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엔비디아는 화웨이 AI 칩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기세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어서요. 이 추후의 움직임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 이 생성형 AI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메이드 바이 구글 2024를 통해서 새로운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한 건데요. 이에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탑재한 이 출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 2달가량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애플을 의식한 건지 애플보다 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일정을 2달이나 앞당긴 제미나이 탑재한 최신 폰, 지금은 우선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혀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생성형 AI 시장 안에서 얼마나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지게 될지는 계속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아직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검색 엔진 시장 독점 관련해서 미국 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렸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할 요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청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 섹터를 덜어내야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까지 구글의 향방에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니까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생성형 AI 측면에서 구글이 이렇게 앞선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성형 AI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엄청난 성장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아직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는 9월에 iOS 18에 함께 탑재해서 생성형 AI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이 일정이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가 한 달가량 추가적으로 더 연기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밝힌 만큼 이러한 상황이 생성형 AI의 방향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가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지표 덕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채금리 가격 하락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가격 10년물 국채감력 0.064%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금 가격은 0.0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간밤에 지정학적 위기감 조금은 완화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 간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1.84% 하락하며 80달러 그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